할머니, 이 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진이 정말 손잡은 사진이 맞나요? 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영훈이가 직접 보내준 거야. 왜 그래? 며칠 후 동네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이거 광고에서 본 사진 같아요. 옥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몇 달간 매일 아침 들여다보며 손자라고 믿었던 그 사진이 광고 사진이었다니. 영훈아, 인수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들이 광고 사진이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영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없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기능인 구독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서울 강북구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2층. 정옥수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손자 민수의 사진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스마트폰 속 그 작은 화면에는 동그란 눈망울을 한 귀여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오늘도 잘 잤나? 옥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진짜 손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반지하 새방에서 시작해서 이 집까지 일구어온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반찬을 준비하던 그 억척스런 나날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상처들이 그 고생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아들 박영훈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훈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영훈이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썼죠. 엄마, 저 미국으로 유학 떠나요. 20살이 넘은 영훈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옥수는 속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죠. 빚을 내서라도 유학 비용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후로 영훈이는 미국에 정착해서 외국계 IT 기업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옥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너무 멀리 있어서 손자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할 때면 옥수는 괜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영훈이가 손자 민수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에는 거의 매일 새로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는 모습, 잠자는 모습,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엄마와 함께 웃는 모습까지. 옥수는 그 사진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직접 안아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손자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이웃집 김할머니, 우리 손자 봐봐. 어때? 정말 예쁘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옥수는 어김없이 민수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이야기를 할 때면 옥순도 뒤지지 않고 민수 자랑을 늘어놓았죠. 민수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잘 웃는지. 그럴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에는 민수 사진만 수백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죠.
때로는 사진을 확대해서 민수의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까지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했죠. 민수를 직접 안아보는 날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갑자기 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이번에 본사 서울지사로 정근됐어요. 당분간 한국에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옥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깐, 그럼 민수도 같이 오는 건가요? 드디어 손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민수도 같이 오는 거야? 응, 집 정리되면 바로 데리고 갈게요. 이사 마무리만 좀 하면 돼요. 그 순간 옥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민수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수가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할머니라고 불러줄까요? 안아달라고 할까요? 이튿날부터 옥수는 바빠졌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서 유아식을 샀습니다. 민수 나이에 맞는 이유식도 여러 개 골라서 샀죠. 시장에서는 아기 옷을 샀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그림이 그려진 옷, 알록달록한 색깔의 바지까지. 민수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우리 손자 곧 온다니까. 정말 기대돼. 옥수는 매일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콘센트에는 안전 덮개를 씌우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에는 쿠션을 붙였습니다. 바닥에 기어다닐 수 있도록 매트도 깔아놓았죠. 완벽한 할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훈이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제 민수를 데리고 올 건지,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훈아, 민수는 언제 볼 수 있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집 정리하고 아내 일정도 맞춰야 해서요. 영훈이는 매번 비슷한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가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새해맞이 잔치가 열렸어요.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 사진을 더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어머, 옥순이 언니. 손자 사진 또 가져왔네. 동네 친구인 김순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꺼냈죠. 이 사진 봐봐. 어제 영훈이가 보내준 건데 민수가 블록 가지고 노는 거야. 진짜 똑똑하게 생겼지? 어머, 정말 예쁘네. 근데 이 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순자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뭔 소리야? 우리 민수인데 어디서 봤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낯이 익다고 생각해서. 요즘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 옥수는 순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어디서 봤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젊은 아줌마 한 분이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온 박미영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할머니, 혹시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응? 민수 사진 말이야? 네, 정말 귀여워서요. 옥수는 기꺼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사진이 정말 손잡은 사진이 맞나요? 당연하지. 우리 영훈이가 직접 보내준 거야. 왜 그래?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옥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할머니, 죄송한데 이거 보세요. 미영이 보여준 화면에는 옥순이 자랑하던 바로 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진 아래에는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고 가격 표시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건 스톡포토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진이에요. 광고나 웹사이트에 쓰는 거죠. 옥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진이 우리 민수가 아니라는 거야?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같은 사진이 여기 있는 걸 보면 그 순간 옥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훈이가 직접 보내준 사진인데 미영이 잘못 본 게 분명해. 아니야, 틀렸을 거야. 우리 영훈이가 거짓말할 리 없어. 옥수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 보여준 화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같은 사진이 인터넷에 있다는 게 정말일까요? 설마 영훈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훈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 사진 말인데. 혹시 그 사진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옥순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 사진이 왜 인터넷에 있어요? 아니야, 그냥 동네 사람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해서. 엄마, 요즘 이사하고 정신없어서 그래요. 민수 데리고 곧 갈게요. 영훈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 처음에 잠시 멈췄을까요? 왜 바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보여준 그 화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같은 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미영을 다시 만나서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만약 정말 같은 사진이라면 옥수는 그 생각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영을 찾아갔어요.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 의문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미영은 옥순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거든요. 미영아, 어제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미영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옥순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민수 사진과 똑같은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배경도 똑같고 아이의 표정도 똑같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사진이야? 네, 할머니. 이건 셔터스톡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스톡 사진이에요. 제목도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아시아계 유아라고 적혀 있네요. 옥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손자라고 믿어왔던 민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영훈이는 왜 이런 사진을 보내준 걸까요? 혹시 다른 사진들도 확인해 볼까요? 미영의 제안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민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미영은 각각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는 사진, 잠자는 사진, 엄마와 함께 웃는 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스톡 사진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진은 외국 광고에서 이미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들여다보던 그 사진들,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순간들, 민수를 만날 날만 기다리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곧바로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따져 묻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훈아, 엄마야. 네, 엄마. 민수 사진. 이거 모델 사진이래. 인터넷에서 파는 거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옥순에게는 답이었어요. 엄마, 그게 영훈아,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수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요즘 이사하고 정신없어서 그래요. 민수 데리고 곧 갈게요. 하지만 영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훈아, 엄마가 바보로 보여? 모든 사진이 가짜라며. 민수는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제야 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그 뒤로 영훈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옥수는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영훈이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영훈이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영훈이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훈이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영훈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옥수는 처음 보는 고급 건물 앞에서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영훈이 집 호수를 알아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내려서 1502호를 찾았어요. 문 앞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었죠. 옥수는 혹시나 해서 예전에 집에서 쓰던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영훈이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어요.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집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도 넓고 가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가 사는 집 같지 않았거든요. 옥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민수가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을 찾아봤어요. 장난감, 기저귀, 아기 옷, 이유식.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블록 세트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이 그대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는 거였죠. 아기 옷도 몇 벌 있었는데 가격표가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훈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옥순과 영훈이는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있어요? 영훈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영훈아, 여기. 민수는 어디 있니? 엄마, 이 집에는 아이가 산 흔적이 전혀 없어. 장난감도 안 뜯어봤고 옷도 새 거 그대로야. 민수는 어디 있는 거야? 영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없어요.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사진은 뭐였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엄마가 손자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잠깐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옥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속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결혼도 안 한 거야? 영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옥수는 영훈이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민수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멈췄어요. 민수 사진을 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니,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옥순이 언니 웬일이야? 안색이 왜 그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옥수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치려고 했죠. 언니, 손자 언제 와?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잖아. 순자의 말에 옥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하자니 너무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또 속이는 것 같았어요. 그게 계획이 바뀌었어. 아, 그래. 그럼 언제 와?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야기할게. 옥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옥순이 그 할머니 손자 사진이 다 가짜였대. 진짜? 그럼 손자가 없다는 거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자기 손자라고 했다나 봐. 노인정에 가도 마트에 가도 동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으로, 누군가는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할머니, 손자 정말 있어요? 사진 말고 진짜로요? 어린아이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묻는 말에도 옥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옥순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할머니 원래 허풍이 심했어. 손자 자랑하던 게 다 거짓말이었네.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도 되나? 옥수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사람이 적은 시간을 골라서 나갔고 노인정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민수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기저귀, 이유식, 아기 옷, 장난감까지. 봉지도 뜯지 못한 채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졌어요. 나, 뭘 믿은 거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영훈이에게서는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옥순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화가 나는 것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나가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 저예요. 유리예요. 딸 박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유리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이래요? 많이 아파 보여요. 괜찮아. 들어와. 유리는 거실에 앉아서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새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민수 이야기. 옥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구나 싶어서 더 부끄러웠어요. 유리야, 엄마가 바보같이 속았어. 인터넷 사진을 손자라고 믿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유리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민수는 있었어요. 아주 잠깐. 뭐라고? 옥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있었다고요? 그럼 영훈이가 또 거짓말을 한 건가요? 오빠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이에요. 교포 여자분과 사귀다가 아이가 생겼대요. 유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옥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임신 사실을 알고서 무서워졌나 봐요. 오빠는 혼자서 민수를 키우려고 했어요. 그럼 민수는 진짜 있었던 거야? 네, 엄마. 하지만 유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뭐야? 빨리 말해봐. 오빠가 민수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왔대요. 그 순간 옥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자식을 버렸다고요? 자신의 친손자를 버렸다는 말인가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옥수는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허탈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엄마, 오빠도 어쩔 수 없었대요.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고, 그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래. 내가 키웠을 텐데. 오빠가 엄마한테 말하면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라고 하실까봐 무서웠대요.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버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숨기고 거짓 사진까지 보낸 것이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옥수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몇 달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뒤섞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가 쓰러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옥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어디선가 혼자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을 테죠. 새벽이 되어서야 옥수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민수를 찾아야겠다고. 아들이 버린 손자를 자신이라도 찾아서 키워야겠다고 말입니다. 민수를 찾겠다고 결심한 옥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영훈아, 엄마야. 엄마, 죄송해요. 어제 유리한테 들었어요. 다 말했다고. 영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동정할 여유가 없었어요. 민수는 어느 베이비박스에 놓고 온 거야? 정확히 말해. 엄마, 그게
빨리 말해. 엄마가 찾으러 갈 거야. 영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베이비박스예요. 하지만 엄마, 이미 오래된 일이고. 몇 년 전 일이야? 민수가 지금 10살쯤 됐을 거예요. 옥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벌써 10살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걸까요? 그럼 입양됐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마 그럴 거예요. 옥수는 더 이상 영훈이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민수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리야, 엄마 좀 도와줘. 민수 찾는 일 말이야. 엄마, 미국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너무 무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포기하라고? 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일단 오빠를 통해서 그쪽 상황부터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민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며칠 후 영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엄마, 민수 소식 알아냈어요. 어떻게 됐어? 건강해? 잘 지내고 있어? 일단 입양은 됐었어요. 프랑스계 부부가 데려갔다고 해요. 옥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니 다행이었어요. 그럼 잘 된 거네. 프랑스에서 잘 지내고 있겠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영훈이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뭐가 문제야? 민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파양됐어요. 파양? 그게 무슨 말이야? 입양 가정에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뜻이에요. 민수가 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나 봐요. 옥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자가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요? 입양되었다가 다시 버려졌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 민수는 어디에 있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있다고?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 옥수는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하지만 민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옥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알았다면 진작 데려왔을 텐데. 주소 알려줘. 당장 가볼 거야. 엄마, 무작정 가시면 안 돼요. 일단 시설에 연락해서 면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영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하루라도 빨리 민수를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영훈이와 유리가 함께 옥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보육시설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엄마, 시설장님과 통화해봤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요. 말을 거의 안 하고 사람들을 피한다고 해요. 그래도 만날 수는 있는 거지? 네,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면 면회할 수 있대요. 하지만 민수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해요. 옥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당장 갈 거야. 오늘 당장. 엄마,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민수도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면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민수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옥순과 영훈이, 유리는 함께 충청남도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가는 동안 옥수는 계속 민수 생각만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알아볼까요? 보육시설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아 보였지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설장을 만나서 상황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버려진 경험이 2번이나 있어서 사람을 믿지 못해요. 특히 어른들을 무서워해요. 그럼 치료는 잘 되고 있나요? 천천히 좋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설장은 민수를 만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접근하지 말고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억지로 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는 지금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블록 맞추기를 좋아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석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서 블록을 맞추고 있었어요. 까만 머리, 작은 어깨, 그리고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 민수야. 옥수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계속 블록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내 진짜 할머니가 왔어. 그제야 민수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옥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도 말입니다. 민수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도 엿보였어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수와 처음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옥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의 눈에서 본 것은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가 그 작은 눈동자에 가득했거든요. 민수야, 할머니가 왔어. 옥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블록에만 집중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설장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당연해요. 민수는 어른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옥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문 앞에서 민수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가끔씩 할머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훈이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직접 본 충격이 컸던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차 안에서 영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버렸으니까. 옥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훈이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져야지. 우리가 민수를 데려와야 해. 엄마, 하지만 민수 상태가. 그럼 치료받으면서라도 데려와야지. 저런 곳에서 혼자 둘 수는 없어. 다음 날부터 옥수는 매일 보육시설을 찾았습니다. 왕복 4시간의 거리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민수가 옥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옥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민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또 왔어. 오늘은 뭐하고 놀까? 대답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옥수는 혼자서라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훈이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민수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옥순이 가져온 과자를 먹은 거예요. 직접 받아먹지는 않았지만
옥순이 옆에 놓고 간 과자를 나중에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심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와주시니까 민수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밤 옥순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왼쪽 팔에 힘이 빠졌어요. 유리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경미한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유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민수 보러 가는 것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민수가 더 중요해. 하지만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민수를 볼 수 없어서 옥수는 더 속상했어요. 민수가 할머니 안 온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입원 사흘째 되는 날 영훈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민수 봤어요. 어떻게? 상태는 어때? 할머니 안 오신다고 시설장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른한테 말을 걸었대요. 옥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엄마, 제가 민수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셨지만 곧 오실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영훈이는 병실 구석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날 때리지, 욕하지 그래요. 왜? 제가 민수를 망쳤잖아요. 제가 버렸으니까 민수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영훈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옥순도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저도 무서웠어요. 민수를 데려다 놓고 내가 그 애를 또 망칠까봐 무서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아버지가 없이 자랐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남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영훈이의 고백을 들으며 옥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사실 영훈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맞는 건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해요. 어떻게? 회사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아이 심리치료 공부를 하려고 해요. 민수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옥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영훈이가 그런 결심을 했다니. 너 제정신이야? 좋은 직장 그만두고. 엄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수한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옥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 민수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거야?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함께 키우실 거죠? 옥수는 이불을 들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리 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영훈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옥순이 퇴원했을 때 민수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자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심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민수도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옥수는 그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옥순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영훈이는 민수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영훈이가 급하게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 입양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프랑스 가정에서 파양된 이유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옥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야? 민수가 양부모를 다치게 했대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영훈이가 보내온 입양기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프랑스에서 심각한 적응 장애를 보였고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했으며 급기야 양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파양이 결정된 거예요. 입양기관에서도 민수를 고위험군 아동으로 분류했대요. 옥수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조용하고 순한 민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야? 시설에서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심리적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간헐적으로 폭력성을 보인다고.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자신이 그런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옥수는 보육시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설장과 먼저 상담을 했어요. 시설장님, 민수가 정말 위험한 아이인가요? 시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민수가 여기서도 몇 번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요?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밤에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특히 어른 남자를 보면 극도로 경계하면서 공격적이 되거든요. 옥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따로 격리된 방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요.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예요. 시설장이 급하게 일어나며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옥순도 따라갔어요. 민수의 방에는 블록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민수는 구석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자 자원봉사자가 방 안에 들어왔다가 민수가 갑자기 블록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옥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수는 옥순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어리고 무서워하는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시설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버려진 트라우마 때문에 분리불안이 심해요. 그리고 남자 어른들에게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요. 아마 프랑스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옥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훈이가 프랑스 입양기관에서 구체적인 기록을 받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영훈이가 번역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내용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민수는 프랑스 양부모 집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민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그것을 신고하려던 양어머니를 민수가 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양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민수가 나쁜 게 아니라 피해자였던 거야? 네, 엄마.
하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민수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옥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아로 취급받았다니. 그럼 지금 민수 상태는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날 밤 옥수는 영훈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훈아, 내가 민수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민수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수를 데려와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일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양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 치료를 더 받아야 해요. 시설장의 말에 옥수는 절망했습니다. 6개월이라니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치료사와의 상담 중에 민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야, 할머니 집에서는 치료받기 어려워.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민수의 말에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수를 데려오겠다고. 손자를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시설장님, 제가 민수를 데려가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민수 상태가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수를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길이 될 테니까요. 민수를 데려오겠다고 결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수는 민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집안의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민수가 무서워할 만한 것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담당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이나 악몽,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력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각오하고 계신 건가요? 네, 선생님. 그 아이는 제 손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의사는 옥순의 굳은 의지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주 3회 병원 치료와 함께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드디어 민수를 데려오는 날이 왔습니다. 영훈이와 유리도 함께 갔어요.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블록 몇 개와 낡은 곰인형이 전부였어요. 민수야, 이제 할머니 집에 가자. 옥순이 손을 내밀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방을 보여줬습니다. 옥순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방이었어요. 밝은 색깔의 벽지와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민수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민수 방이야. 마음껏 써도 돼. 민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 침대에 조용히 앉았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밤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민수가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옥수는 민수 방 옆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민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옥순이 서둘러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울면서 옥순에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또 버려지는 꿈이었어요. 안 버려. 할머니가 절대 안 버려. 민수는 이제 할머니 손자야. 그날 밤 옥수는 민수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수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등을 토닥여주면서요. 다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갑작스럽게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특히 영훈이가 집에 오면 심하게 경계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민수야. 옥순이 설명해도 민수는 영훈이를 멀리했어요. 영훈이는 그런 민수를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민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 민수도 천천히 믿게 될 거야.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혼자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옥순이 떠먹여줘야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수야, 혼자서도 잘하네. 할머니가 가르쳐줘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인 거예요. 옥순이 실수로 김치를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민수가 킥킥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가 웃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순간 옥수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예쁜 웃음을 가진 아이였구나 싶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훈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거예요. 아저씨, 아니 아빠, 저한테 왜 미안하다고 해요? 영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거였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이제 안 가죠? 응, 절대 안 가. 민수 곁에 계속 있을 거야. 그날부터 민수와 영훈이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민수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민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에요. 민수는 새 책가방을 메고 첫 등교를 했습니다. 옥순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말해. 네, 할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민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옥순은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지역 신문에서 옥순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짓 손자 사진 사건에서 시작해서 진짜 손자를 찾아 가족이 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제 이 집엔 진짜 손주가 있어요. 옥수는 기자 인터뷰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집은 매일 시끄럽고 행복해요. 기사가 나간 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눈으로 옥순 가족을 바라봤어요. 영훈이는 약속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동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있었습니다. 민수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그림 한 장을 그려서 옥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가운데에는 할머니라고 예쁘게 적힌 옥순이 있었고 옆에는 아빠와 민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옥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정성스럽게 붙여놓았습니다. 거짓 사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진짜 가족의 행복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말이에요. 옥순도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